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면 그 채팅창에 들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들리십니까? 혹시 김용사 학생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려요? 자,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수업 소개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용법도 말씀을 드리고 안내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보충 자료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번 첫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메타버스 내에서 한다고 공지는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걸 놓치셔서 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대면 저희가 강의장에 지금 이 수업을 지금 도와주시는 또 대학원 선생님이 가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아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뒤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김윤상님 여기 들어오셨는데, 김윤상 학생 혹시 그 영상이랑 이거 마이크 준비돼 있나요? 웹캠이랑? 돼 있으면 한번 요거 좀 열어주실래요? 잘 들리시나요? 자, 제가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주겠습니다. 아, 네, 열렸군요. 웹캠은 안 되나요, 혹시? 잘 들려요? 혹시 안 되시나요?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제가 다시 드려볼게요. 네. 다시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드렸는데 혹시 자, 마이크랑 없습니까? 혹시 웹캠이랑? 있으면 좀 켜줄래요? 마이크랑? 네, 마이크 켰군요. 자, 잘 들리세요? 저는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마이크 켜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연결돼 있으신가 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일단 닫아주시고요. 잘 들린지 확인하려고 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수업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업 계획서인데요. 자, 사실 이 수업은 원래 제가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고정적으로 제가 한 수업은 아니고, 이번 학기는 제가 맡았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계획서는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업 주체별 내용을 제가 안 바꿨어요. 원래 이 수업의 주인이 다음 학기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방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소개가 제일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 수업은 게더타운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상 학생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데 나머지 지금 2명에서 3명 정도 더 수강생이 있는데 친구들은 2주차부터는 반드시 게더타운으로 들어오셔서 수업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수업 시간에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보시면 그 외에 게더타운 수업은 한 60분에서 쉬는 시간 없이 60분에서 80분 내외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잠시만요. 사이버 강의실 들어오시면 그 전에 여기 위에 보시면 실습은 어떻게 하느냐? 실습은 원래 제가 제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지금 USG라고 하는 경남울산 그 공유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습은 이걸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총 지금 3개 컨텐츠니까 한 18시간 정도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들으시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들 특히나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관련돼서 이게 USG에서 제공하는 지금 그 앨리스 코딩 교육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등록 절차를 따로 거치셔야 돼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강 인원이 확정이 돼야 지금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하는 좋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수만 하시면 이 앨리스 코딩 교육에서 제공하는 USG 플랫폼을 머신러닝 심화부터 딥러닝까지 이수만 80% 출석하셔서 하시면 여기서 서티피케이션, 소위 이제 이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수증을 주면 여러분들이 취업에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4학년은 지금 취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능한 한 실습을 그냥 수업을 들었다 보다는, 그리고 학원에서 뭐 수업 수강 증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USG라고 하는 10개 대학이 지금 제공하는 요 이수증을 받으시는 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이수증을 받으시는 게 취업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4시간 중에 대략 한 2시간 되는 하루의 분량은 요걸로 대체한다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듣고 나서 이제 과제 게시판에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이버 강의실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의 이 빅데이터 이론과 응용 들어가시면, 요건 제가 3주차부터는 이제 이거를 자동으로 영상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넣어놨고요. 쭉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거거든요. 온라인 수업 이수. 이게 과제인데, 나중에 지금 3명이 저희가 수강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월 10일까지만 수업을 모두 다 들어서 이제 이수증을 여기 제출하면 이게 20점의 그 과제 점수를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출을 안 하시면 과제 점수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듣고요. 그다음에 여기 응용 수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앨리스 코딩이. 여러분들이 막히시면 거기에 대한 답도 제공하고 하니까요. 이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별도로 또 제 수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지금 올려놨어요. 1주차, 2주차. 자,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수업들을 올려놨으니까 요거에 또 1시간 분량, 1시간은 아니지만 30분 정도 분량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내에서는 한 80분 정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알차게 압축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수업 계획서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이었고, 나머지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실제로 뭐 선형대수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넘파이나 콜앱 이거는 뭐 기초니까 굳이 이런 건 하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자료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자료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가 관련된 영상들을 또 모아서 보시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냥 인뎀이라고 치시면, 인제에다 앱만 치시면 이렇게 뜨면 메디컬 빅데이터 랩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기 스페셜 렉처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능한 수업들 다 올려놨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베이직 코र्스 3 누르시면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뭐 이론적인 내용들이나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풀어가는지의 방법들을 다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같은 맥락인데 유튜버에서 예를 들면 그냥 뭐 빅낙대라고 치시면 빅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빅낙대를 치시면 제 이제 유튜버 채널로 오시게 되고요. 여기 동영상이 한 356개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찍은 동영상이요. 그래서 요게 대해서 이렇게 자료들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습한 영상도 올려놨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요. 다만 이 수업에서의 실습 내용은 여러분들이 앨리스 코딩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USG에서 제공하는 걸 들으시면 이수증이 나오니까 취업에 도움 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보충 과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LMS 공지사항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MS 공지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사이버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하나는 여기 메타버스 수업 로그인 방법 다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 중에서 지금 오픈 채팅 주소를 여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은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3명밖에 안 되지만 LMS로 공지가 여러분들 확인이 바로바로 실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공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픈 채팅방에 가입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들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저는 가입을 안 할 거고 이 학습을 도와주시는 빈선재 대학원 선생님이 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메타버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고, 학생 소개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김 요사님이 이게 지금 이어폰이랑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2주차에 여러분들 다 메타버스 공간에 오시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의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웹캠이랑 없는 경우도 이해했습니다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토론을 하거나 뭐 퀴즈를 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형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웹캠이나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꼭 오늘 수업이 제 수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없어도 제가 뭐 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준비를 하시면 더 재밌게 알차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메타버스. 김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X를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이템을 접속하거나 아니면 뭐 토론장이나 이런 데 접속할 때 X를 눌러주면 됩니다. 영문 키보드에. 예를 들면 제가 이 강아지를 제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X를 누르시면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죠. 심지어 이 카트는 나중에 OX 퀴즈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카트 X 누르시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OX 퀴즈 포털에 들어가시면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기능 뭐 밑에 보시면 F 누르시면 폭주도 터뜨리고요. Z 누르면 춤도 추고요. G 누르면 막혀 있으면 고스트 모드라고 그래서 G 누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옆에 주변에 막혀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OX 퀴즈 할 때 막 앞사람 때문에 못 나가서 X로 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김유상님이랑 계신 분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김유상님. 네. 자, 토론장이 있습니다. 토론장은 이게 메타버스에서 이제 필요한 건데 토론장은 이렇게 오시면 X를 눌러 보시면 토론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아이템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를. 자, 요렇게 지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불편하시잖아요. 지목당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을 남길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토론 같은 주제를 여기다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주제를 남기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잘 작성된 답변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제가 뭐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유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X 누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X 누르시면 나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전학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OX 퀴즈는 사전학습으로 많이 낼 건데 한번 들어와 보시죠. 아무거나 들어와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을. 자, 지금 보시는 게 사전학습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조금 AI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좀 퀴즈도 내고 할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X를 누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조모임 공간인데요. 저희가 3명밖에 없어서 조모임 공간 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오시면 위에 퀴즈 포털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퀴즈 포털로. 네. 퀴즈 포털로 오시게 되면 OX 퀴즈가 있고요. 네.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 들어왔군요. 좋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수업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수업 좀 진행할 거예요. 그래도. 자, 사실은 이제 올해 제가 이 수업을 잠깐 맡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수업 이름이 빅데이터의 응용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응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응용하고 이론, 기술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응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실제 회사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빅데이터를 응용한 프로젝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첫 시간에 소개드릴 사례는요, 바로 메타라이츠라고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라이츠는 사실은 도시공사의 하청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이제 매주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오늘 소개드릴 이 메타라이츠에서는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좀 간단히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 지능형,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텔리전트라는 표현을 쓰이잖아요. 지능형 도시가스 배관의 위험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이제 회사 가시면 이런 일 많이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핵심이, 오늘 이제 이 시간에서 다룰 게, 이제 이거 이제 예시 드리고 나서 본 이론에서 다룰 게, 사실은 우리가 프레딕트 말고요. 그러니까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예측 분석 말고, 실제로 또 애널리틱스에서 많이 쓰이는 게, 혹시 들어보신 분들 모르겠는데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처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처방 분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기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측 분석이라는 게 있고, 예측 분석은 사실 우리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이제 향후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방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솔루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시킬 거냐.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회 현상에서 그 취업하시게 되면 접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가스 배관 위험 예측은 실은 예측 분석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처방 분석은 아니고.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요 네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 화면에 개요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abstract이라고 summary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시면 회사 보고서에 가장 처음에는 그 내용을,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는 게 들어가요. 이때는 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각적인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분석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지능형 도시가스 배관 위험을 왜 하느냐?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와서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가스가 누출돼서 이제 도시가스 누출 때문에 간혹 사고가 우리가 디제스터라고 그러는데, 이건 재난과 같은 수준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누출 때문에요. 자, 이런 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재산 피해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나중에 회사 가셔서 이런 빅데이터를 응용하실 때 왜 이게 필요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가스배관 위험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러한 한 번의 사고로 굉장히 많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험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위험 관리 체계,
자, 리스크를 이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측 분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활용을 했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하나 알고리즘에 이제 빠삭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려우실까 봐 이제 요 제가 사례 소개한 이후에 하나씩 후반부까지 제가 하나하나 모델링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금 회사에 썼던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회사는 메타라이츠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이게 그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아니라서 내부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 외부 데이터는 뭘 갖고 왔냐면 배관 안전 데이터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형 데이터냐 또는 비정형 데이터냐 또는 시계열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이름만 보셔도 시계열이냐. 자, 근데 일단 배관 안전 데이터니까 사실은 아마 정형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엑셀 형태로 늘 실습하셨던 그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파일명 자체가 JSON으로 돼 있거나요. 아니면 뭐 XML 형태로 돼 있거나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뭐 또는 뭐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도 전부 다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에 들어가죠. 자, 적어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배관 안전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냐? 라고 한다면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인지는 이것만 보시면 알 수 없는데 뒤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어떤 분석을 할지를 응용을 정했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신경망 분석, 회귀 분석, 시계열, 타임 시리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코렐레이션, 상관분석 이 5개를 쓴 거예요. 각각 이유도 여기 지금 요 패널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에 보시면 신경망 분석은 왜 했냐? 자, 배관 이상 탐지 모형. 이상 탐지 모형 우리가 어노멀리티 디텍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탐지예요, 디텍션. 그러니까 이상치를 탐지한 거죠. 어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어노멀리는 상당히 희소한 확률의 우리가 문제잖아요.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 자체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희귀한 모형이기 때문에 신경망으로 정확하게 정확도 높게 탐지를 해야 할 겁니다. 디텍션을. 여기서 데이터는 탐지니까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면 단순히 출력 데이터가 나오는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쓴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회귀 분석을 쓴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회귀 분석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설명력을 추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은 스몰 데이터로 들어가는데 빅데이터 외에 지금 회귀 분석이라는 스몰 데이터를 넣었다. 물론 빅데이터의 가장 처음일 수도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신경망 분석으로는 어노멀리티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만 볼 수 있는데 이상치만 탐지할 수 있는데 회귀 모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설명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시계열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또 보시면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실제 이제 응용 사례를 보시면 실제 프로젝트는 하나의 분석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에서 하는 것처럼 뭐 여러 모형들을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인덱스만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계열 분석이 지금 들어간 요 보시면 압력 예측 데이터잖아요. 압력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쵸? 예를 들면 뭐 5분 전의 압력이랑 뭐가 누출될 때 압력은 다를 거 아닙니까? CG가 바뀌는 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랑 리그레이션 외에 타임 시리즈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딥러닝 아까 말씀을 드렸고 딥러닝은 신경망이랑 또 다르게 자, 딥뉴럴 네트워크를 쓴 이유는 딥러닝을 쓴 이유는 자, 여기 지금 요거는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예측 탐지 예측엔 지금 딥러닝이 가장 정확도가 높으니까 이걸 쓴 겁니다. 사실은. 특히나 딥러닝 모델 중에 지금 밑에만 보시면 자, LSTM 모델. 그러니까 LSTM 모델은 결국은 시계열에 대한 모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 시계열에 대한 모델인데 최근에는 LSTM을 쓰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그루 모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랜지션, 트랜스포 모델, 그러니까 어텐션 모델
이런 걸 써서 그루 모델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어도 우리가 시계열로 아주 정확한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측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엔 이게 또 바뀐 거죠. 이제 LSTM 쓴 거는 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 자, 그랬더니 분석 결과를 보면 결국은 어떤 이제 모델링하고 연관이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자, 배관 위험 예측 시스템을 썼더니 결국은 뭐 전처리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프로세싱을 위해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뭐 서포트 패턴 머신 외에도 딥러닝을 썼다. 사실은 요거는 사실 이제 옵티멀한 모델을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좀 더 어드밴스하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딥러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어너멀리티 디텍션을 한 거잖아요. 디텍션을 했고 지금, 그리고 데이터셋의 이제 상관관계도 파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셋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축된 데이터셋이 실제 이제 여러 이종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배관 안전 데이터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시계열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계열이 아닌, 시간의 흐름이 아닌 데이터가 또 같이 데이터셋이 구성될 수가 있어요. 스파크 같은 걸로 데이터를 모은단 말이에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으게 되면 지금 그 데이터 셋과의 우리가 상관관계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타임 시리즈를 우리가 분석에 넣을 거냐 말 거냐도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타임 시리즈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발생 전, 발생 후, 이것도 물론 타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전후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는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시가스 배관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사용할 거냐, 시장성이 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확산 활성화 계획은 이제 회사 가시면 이런 걸 잘 써야겠죠. 우리가 개발한 이 모델을 어떻게 시장에서 확대할 건지, 그 다음에 압력 예측은 어떻게 할지, 이상 상황은 어떻게 탐지할지, 이런 것들, 서비스 마케팅 전략 어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내용을 볼게요. 자, 지금 도시가스 폭발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알다시피 대구에서 95년도에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대구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아현동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예, 이런 게,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보시면 사망자만 202명이 나왔습니다. 101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죠. 재산 피해도 당시 54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만약에 위험 신호를 빨리 파악해서 만약에 10분 전에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이득이겠죠. 거기서 이제 리스크 대비 개인이 맞은 거예요. 개인이 이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했다. 그래서 메타라이츠는 수행기관이었어요. 당시에 이게 이제 그 한국도시공사에서 같이 한국도시공사는 요런 이제 AI 그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AI 전문가가 있는 메타라이츠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수집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였고요. 당시에 배관안전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빅포인트를 보시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파악을 가능했으니까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게 아니라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직접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동네 도시가스 배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일부 위험 요소,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특정 리스크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기 상태, 이거 눈으로만 확인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수동으로 자료를 수집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봐야 되니까 사실은 인력 소모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확기 상태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가스가 누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종합해 보면 리스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합해서, 자, 이게 왜 발생하는지 Y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발생했냐, 어느 게 문제냐, 발생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중요한 거죠. 사고가 이벤트가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자, 이때는 빅데이터 응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Y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스몰 데이터 분석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Y가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빅데이터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런 겁니다. 결국은 컨셉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시각하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셔서 되게 중요한 일인데, 자, 지금 보시면 도시가스사는 기존에 보시면 정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밸브 박스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상태를 파악해서 일일이 가서 상태를 파악하고 도시가스 담당자가 문제가 생기면 긴급 사고 조치를 직접 가서 사고와 연관된 그 지역에 긴급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이 긴급 사고 조치를 하는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되고 정압기나 이런 거 확인하는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가스 검침범이 오잖아요. 그 매 시간마다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잖아요.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도시가스 담당자가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담당자로 바꾸고 이 사람이 이제 시시각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위험, 리스크를 프리딕션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인력도 필요 없고 우리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미리 알람을 해주면 빅데이터 담당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때 이제 쓴 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수집, 그러니까 이때 여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보시면, 자, 통신 서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죠. TS라고 쓸게요. 타임 시리즈죠. 시계열 자료죠. 자, 그러면 지금 자, 요걸 통해서 정압기 데이터랑 계량 설비 데이터는 적어도 시계열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봐도. 자,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구분했죠. 자, 뭘 했죠? 원핫 인코딩을 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적어도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 썼냐? 왜냐? 실시간 데이터니까. 실시간 데이터인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면 문제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동안 배우셨던 거를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우리가 뭘 했냐? 자, 어노말리 디텍션을 적용한 거예요. 어노말리 디텍션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서포티브 머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위험 탐지 여부 결과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뭐에 쓴 거예요? 신경망 분석까지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해 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서포티브 머신도 마찬가지고 바이너리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이너리라는 건 이진 분류잖아요. 결국은 이벤트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에 랜덤 포레스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여러분들 이진 모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하게. 서포티브 모션 사용했고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성능 평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활용 데이터는 어노멀리 디텍션에 썼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각각의 알고리즘들은 제가 이제 수업 때 말씀드릴 거예요. 좀 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셋은 왜 봤냐? 아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코릴레이션을 본 거예요. 코릴레이션. 자, 상관관계를 왜 봤냐?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하나만 쓴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셋이라는 거는 DB가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올 때 아까 위에 보셨던 통신 데이터를 끌어왔느냐? 그럼 스파크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스파크를 통해서 통신 데이터를 끌어왔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뭐죠? 저기 비정형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부 환경 요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를 붙인 거예요.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데이터셋, 2번 데이터셋, 3번 데이터셋을 붙이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요 정압기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였잖아요. 타임 시리즈면 시시각각 요게 이 컬럼이
시간대별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죠? 근데 2번, 3번은 지금 요것도 근데 타임 시리즈에 볼 수가 있겠네요. 기온 데이터랑 강수량 데이터니까 얘도 타임 시리즈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붙이기가 쉽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데이터 형태가 지금 이거는 유사한 데이터 구조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끼리의 이제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상관계를 왜 보냐면 예를 들면 요거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름철에 더 만약에 기온과 관련이 있으면 계절성 여름철에 더 만약에 그 정확기의 누출이 더 많고 그러면 사고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계절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타임 시리즈는 그래도 그리고 여름철에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예를 든다면 자, 그런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뭐 큰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압력하고 시간 변수가 조금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누출되는 그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 패턴이 경향이 트렌드가 예를 들면 뭐 퇴근 이후에 밥 먹을 때 그럴 때 도시가스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걸 본 거다. 뭐 주요 그건 아니었네요. 보니까 결과는. 두 번째는 압력 예측.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 장기 프로젝트를 한 게. 자, 그러면 압력, 프레저를 우리가 프리딕션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했냐 기준을 여기서 쓴 인덱스는 RMSE 모델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RMSE 모델을 썼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왜 RMSE를 썼나? 왜냐하면 뭐 정확도도 할 수 있고 그냥 에러로도 볼 수 있는데 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받냐? 자, 이거는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리그레이션 모형으로도 좀 설명하고 싶어 했다. 이 팀은. 그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할 때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따라서 모델의 옵티멀한 성능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건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때로는 예를 들면 RMS로 하면 딥러닝이 낮고 오히려 서포트 패턴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의외로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높더라. 언샘플 모델이죠. 언샘플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가 오히려 바이너리한 측정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진 측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딥러닝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보다 딥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좋았다. 적어도 이것도 한 가지 좀 놀라운 일이죠. 재밌는 일이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그 뭐 좋은 회사, 그러니까 뭐 간단한 회사 가시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꿈이 좋은 회사라면 좋은 회사에선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나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모델링을 하고 싶어 한다. 소위 이제 이게 AI죠. AI를 만들고 싶어 한다. 분야마다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분석만 쓰는 게 아니다. 거기에 맞춰서 목적성 있게 무언가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접속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빠르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 접속을 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 중에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력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그 리그레이션을 이 사람들이 왜 썼냐에 대해서 오늘 리그레이션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그레이션. 자, 여러분들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응용하기 위해서 리그레이션을 쓰는 이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애널로케이션 어떻게 빅데이터를 응용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Descriptive Analytics, 기술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기술 분석이에요. 이거는 동량을 분석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가 예측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측 분석을 우리가 predictive analytics, prediction model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예측 분석이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거는 예측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상을 파악해서 무언가의 뭐 예방책을 하겠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보셨던 뭐
디제스터를 막는, 재난을 막는, 뭐 막는다기보다 재난을 예측하는 이런 것들은 요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처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의학도 아닌데 무슨 처방이냐. 자, 여기서 처방이라는 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솔루션을 포함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요 회귀 분석은 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요거는 스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은 사실 스몰 데이터에 가깝죠. 스몰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분포를 가정하고 이거를 분포를 가정하고 확률과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검증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럴 걸 우리가 스몰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건 한글로 썼네요 제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자, 요거는 어떠한 가정 없이 우리가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것들인데, 자, 회귀 분석은 스몰 데이터의 꽃이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빅데이터의 시작이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스몰 데이터에도 속하고 빅데이터도 속하는 요 회귀 분석. 자, 일단 목적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회귀 분석 왜 하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가. 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머신러닝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실은 리그레이션으로 보는 게 의외로 멀티코 리니어리티를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좋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중공선을 볼 때. 자, 두 번째는 자, 2번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내가 투입하는 변수가 인풋 베어리어블이 투입하는 변수가 많다라는 거 가정했을 때, 자, 이 투입하는 변수의 기초에서 우리가 y 목표 변수를 아웃컴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빅데이터 분석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어떤 설명력에 의해서 예측하고 싶을 때, 요럴 때 회귀 분석을 많이 쓴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스몰 데이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그레이션은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회귀 분석을 마지막에 응용을 하게 되면 설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목표를 좀 정했어요. 제가 이걸 지금 꼼꼼히 제가 좀 책들을 읽고 퍼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에 제일 중요한 게 회귀 모형에 대해서 지금 이건 스몰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스몰 데이터적인 방법의 추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딴 것보다 뭐 파이썬으로 하던 R로 하던 뭐 자바로 하던 상관없는데 해석할 수 있게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응용이 뭐냐?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이게 뭐냐 도대체. 자,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자, good of fitness라고 합니다. 이제 적합도 척도가 있어요. good of fitness. 피팅이라고 하죠. 피팅. 우리가 어디에 잘 적합하냐. 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옵티멀한 해석이 뭐냐. 이제 그거는 뭐 데이터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아주 모델링을 많이 돌려본 제가 이제 경험상, 자, 여러분들 고민될 땐 이걸 써라. good of fitness는 피팅할 땐 이걸 써라. 이건 그 말씀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4번은 이번 주에 얘기를 못 드려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번, 2번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이 사례가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이 컬리지 스코어 가드라는 게 미국에서 실제로 쓰여요. 이게 뭐냐? 컬리지 스코어 가드가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데, 카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면 뭐 유학 같은 거 갈 때 학원에서 보시면 미국 대학 랭킹을 쭉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입학 성적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뭐 졸업자의 뭐 우수한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 말고 아웃풋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뭐 만족도 이런 거 다 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학생 부채가 증가하면서요. 이제 그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스코어가 뭐냐면 대학이 되게 많은데 미국 대학이 되게 많은데 대학을 선택할 때 우리가 좋은 대학을 선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 대학을 등록금이죠. 그러니까 등록금 대비 효율적인 대학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성비 대학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지표가 스코어가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칼리지 스코어가드. 자,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걸 제공해요. 교육부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대학이 좋다. 그런 거죠, 일종의. 자, 그거를 만들 때 이게 실제로 이 리그레이션을 쓴 예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졸업 후에 지금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졸업 후에 수입 연봉이죠. 연봉. 어닝이라고 그러는데 연간 수입 또 연봉 샐러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수입에 어떤 요인이 그러면 영향을 미치냐 그걸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스코어가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게 해결하고 싶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회사에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부채를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자금 대출. 그러면 졸업 후 수입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게.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수입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싼 학교가 등록금이 비싼 학교가 여러분 연봉에 나중에 향후에 도움이 되냐 그런 거죠. 쉽게 보면 마지막에 대학 위치가 중요하냐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 위치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서울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위치가 중요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할 때 이거는 머신러닝보다는 리그레이션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한 게 있는데 미국 교육부에서 뭘 했냐. 자, 116개 대학의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수입, earning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 경제학에서 earning 쇼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earning 같은 용어입니다. 평균 수입 셀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연간 비용, 커스트 비용은 달러로 계산하고 졸업률, 그 다음에 부채율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도시에 위치했냐, 우리 같으면 광역시냐 아니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죠. 0, 1이니까. 나머지는 지금 퍼센트니까 이거는 컨티뉴스 베어리블이에요. 연속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설명 안 드리더라도 이것만 보셔도 딱 느낌이 오셔야 돼. 이게 데이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응용에 꽂힙니다. 자, 그런 거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리지 스코어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 미국에서 있던 데이터 2016년 5월에 쭉 이렇게 엠브로지 데이터부터 유니버시티부터 쭉 있어요. 이렇게 대학 116개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자, 이런 게 지금 2x2 테이블로 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연속형이죠.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C라고 할게요. 연속형이죠. 그레이디트 비율 레이쇼니까 연속형이죠. 연속형이죠. CT는 명목형이 바이너리죠. 그 중에 B라고 할게요.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게 생겨요. 이거는 막 3초 만에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오늘 하실 회기 모형 어떻게 할 거냐? 자, 회기 모형이 뭐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는 결국은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은데 X, Y 마치 선후 관계처럼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선이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의 원인이고요. 후는 하나의 결과처럼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X, Y가 어떠한 관계를 보고 싶은데 인과관계처럼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선역이냐 리니어하냐 그러니까 비례분으로 증가하냐 하는 관계냐 감소하면 감소하는 관계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핵심은 보시면 투입 변수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다수의 투입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거는 적어도 x1, x2, x3가 쭉 있을 거고 여기에 무언가의 함수를 넣었을 때 우리가 y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의 y는 뭐 선형 회귀니까 이게 컨티뉴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이너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귀 분석은 달라질 텐데 일단 선형 회귀라고 하면 컨티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y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y는
하나예요. 싱글이에요. 근데 x는 여러 개예요. 멀티예요. 자, 이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적인 관점을 한번 우리가 지식을 끌어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x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가장 베스트 초이스냐? 옵티멀한 게 뭐냐? 베스트 초이스가 뭐냐? 그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노이즈가 뭐냐? 이걸 알아야 x를 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뒤에서. 구도 피트니스로 그럼 오늘 어떻게 볼 거냐?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x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요 y의 변화, 그러니까 이 결과. 여기서는 아까 좋은 대학이었죠.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스코어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 x가 뭐냐? 이게 지역이었냐? 아니면 부채율이었냐? 등록금 비용이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컨셉은 이러해요. 자, 이러한데, 자, 소위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하면 여러 가지 관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아실 거니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스폰스 베어리블이 필요해요. 자, 리스폰스 베어리블 하면 여러분들 요거 동의어 많습니다. 리스폰스 베어리블은 결과 변수랑 동일한 말이에요. 변수. 아웃컴 베어리블. 머신러닝에서는 아웃컴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리고 딥러닝에서도 아웃컴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스몰 데이터 통계학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디펜던트 베어리블. 종속 변수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왜 반응 변수라고 하냐? 특별히 리그레이션에서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폰스라고 해요. 자, 이거 y인 거죠. 이거 y. 이거 y인 거예요. 자, 예측 변수 x는 뭐냐? 그러면 x는 또 다른 말로 input variable. 머신러닝에서 인풋이라고 하죠. 투입 변수. 그리고 이건 뭐냐? x가 또 independent variable. 뭐죠? 독립 변수. 같은 말이에요, 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피처라고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거를 보는 이제 이 관계가 리니어하냐? 리니어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형이냐? 요거를 이제 가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추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머신러닝적인 관점보다는 좀 스몰 데이터적인 관점이 많아요. 자, 이거 아까 이게 했던 얘기니까 이거 넘어가고. 자, 우리가 어떤 변수를 얘기할 때 이건 좀 개념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은데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해서 확정적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확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게스틱, 확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게스틱은 여러분들 머신러닝 할 때, 딥러닝 할 때 한번 들어보셨죠? 모멘텀 얘기할 때 스타게스틱 들어봤을 겁니다. 또 그 뭐죠? 그 부스팅 모델,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얘기할 때 스타게스틱 모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스타게스틱 그때 쓰는 말이에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자, 확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 변수의 값이 예측 변수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원인 N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법칙. 물리학 법칙. 예를 들면 운동량 P는 질량 M하고 속도 벨로시티를 곱한 이런 게 이제 물리학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운동량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곱해져야 된다. 이런 것만 확정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모델은 확률적인 거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은 걸 찾기 위해서 옵티멀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소위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이 누락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임의성, 예측 변수 간의 관계가 임의성이다. 그러니까 변수와의 관계는 임의적이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 예측한다고 할 때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사실은 이 계량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이런 거. 이런 건 누락될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다 계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생각보다 길어져서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 리그레이션 모델은 그러면 우리가 예측 변수 y를 어떻게 하냐? 수치형 변수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y는 continuous variable인 거예요, 앞으로. 자,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다. 자, 그래야 증가폭, 감소폭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때 이 의미는 수량을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용을 이런 걸 빨리빨리 머릿속에 그려야 데이터를 보고 현장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주형 범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범주, 노미얼, 카테고리컬, 그러니까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류를 위한 숫자예요. 이때는 분류를 위한 거예요. 목적이 뭐 남자 1, 여자 2.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뭔가 좋아서 2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자는 2고 남자 1이고 분류를 위해서 한 거죠. 분류를 목적. 이게 범주죠. 자, 그 다음에 더미 변수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자, 더미 변수는 왜 하느냐? 결국 Y 클래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Y 클래스 때문에. 자, 때로는 우리가 Y 클래스가 두 가지 범주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이제 덤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X라고 표현 안 하고 X1, X2를 우리가 D1, D2라고 갑자기 함수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게 더미 변수다 라고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함수만 보고도 더미 변수가. 자,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0을 가지는 이게 레퍼런스가 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 0, 0, 0, 0, 1, 0, 1, 0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1, 2, 3이 있으면 범주를. 자, 0, 0, 0은 이게 항상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상, 암, 사망 이렇게 있으면 정상은 000으로 표기하고 암은 001로 표기하고 뭐 사망은 010으로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걸 더미 변수라고 하죠. 더미 변수.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선형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자,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핵심은 예측 변수가 y랑 x도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원인 하나, 결과 하나. 근데 사실 대체적으로 이런 역학관계가 없습니다. 단일 원인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자, 이때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셔야 될 게 뭐 잘 아시죠? 베타 제로, 베타 낫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절편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우리가 수치가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면 키가 있으면 우리가 내가 만약 조사한 데이터에서 158cm부터 180cm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을 가지고 하나의 예측 프리딕션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 내가 조사 안 된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데이터가 158부터 끝나는 거 이게 절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예측할 때는 우리가 조사되지 않은 데이터로까지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190일 때는 어떻지? 200m일 때는 어쩔지라고. 자, 그때 잘리는 요거 절편이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우리가 값이다. 수집된 데이터에. 자, 그리고 베타 1은 기울기죠. 요 슬로프를 구하는 거죠. 요거를 구하는 거죠. 기울기를. 자, 그리고 이건 이는 엡실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엡실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오차항, 그냥 이미 오차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y는 결국은 베타낫에 베타1 x1에 엡실론을 더하는 요 형태죠. 가장 간단한 형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 y에 대한 예상값은 결국은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리니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관계는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이제 빅데이터 응용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그래서 포지티브 하냐? x가 늘면 y도 느냐? 이게 절편인 거죠, 여기가. 이게 절편인 거예요. 조사는 여기서부터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는 조사되지 않은 요까지 예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 점선까지. 그러니까 절편 플러스 자 베타1이 0보다 크다면 포지티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베타 값이 나올 텐데 베타 코이스피언트 그러니까 이스티메이트가 양수면 포지티브한 관계인 거고 음수면 네거티브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거겠죠.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나타날 거고 이건 뭐 잘 아실 거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성형이 뭐냐? 이제 멀티플 리그레이션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건데 현업에서도 많이 쓰실 텐데 멀티플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멀티플은 뭐다? x가 두 개다. x가 두 개 이상이다. x는 뭐예요? 결국은 인풋 투입되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거죠. 우리 아까 그 저기 예제 데이터 제가 설명한 그 뭐죠? 무슨 유니버시티 그 스코어 카드에 보면 결국은 뭐 연봉을 예측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학자금 대출 빚도 보는 거고 뭐 등록금도 보는 거고 대학이 소재한 도시도 보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여러 개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멀티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차이는 엡실론이랑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절편 이런 것도 똑같은데 이제 x가 여러 개인 거예요. x가 여러 개다 보니까 x1에 대한 베타값 기울기, x2에 대한 기울기를 각각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에 대한 기울기, 등록금에 대한 기울기, 내가 소재한 도시에 대한 기울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왜 베타냐? 베타를 구하는 이유는 추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옵티멀한 기울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회계식을 보시면 자, 여기서 y-햇이라는 게 나와요. y-햇은 뭐냐? y-햇은 우리가 실제값을 y는 여기서 실제값이에요. 실제값, true.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뭐 대학의 좋은 정도, 랭킹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학의 랭킹 점수. 이 실제 점수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실제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리그레이션 선에서 예측하는 하나의 선을 구하는 건데 그 실제값이 아닌 예측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추정값. 요 추정값을 우리가 y-햇이라고 합니다. 결국 y-햇은 아까 요 수식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x가 여러 개라는 x가 k개만큼 있다 했을 때 k가 5개면 x 5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x가 k개만큼 있을 때 추정하는 값 y-햇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이 y-햇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값 y하고 true값 y하고 y-햇하고의 관계가 자 레지두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 게 뭐냐 설명을 하자면 잔차는 그래서 에러처럼 설명이 가능하다. 오차처럼. 왜? y 결과값에 대한 실제값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값하고 예상값하고 예측값하고 여기에 항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레지두얼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리그레이션을 요즘에 뭐 PLS 편상간 뭐 회계도 있고 한데 PLS도 있는데 우리가 최소 제곱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OLS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OLS. 그래서 OLS를 쓴다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회계라고 쓰시면 되는데 스몰 데이터 회계죠 이거는. 그래서 제곱합의 오차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SS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좀 우리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컨셉이 중요한 거니까 응용해야 되니 이 수업의 이름이 빅데이터 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살짝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레지두얼인 거잖아요. 이게 레지두얼 잔차인 거예요. 이게 R이라고 표시하는데 잔차가 뭐냐? 오차잖아요. 오차 결국 E가 오차. 어디에 오차냐? 자, 지금 제가 요 점이 실제 값인 거예요. 여기 점이 케이스니까 사례니까 실제 값인 거예요. 이게 실제 값인데 이 실제 값을 우리가 하나 예측하고 싶은 관통하고 싶은 요 선을 하나 그리는 거죠. 이게 y-햇인 거잖아요. 이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y-햇이라고요. 이게 y-햇. 그럼 이 기울기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가 발생하죠. 요만큼의 차이가 우리가 이걸 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차만 따로 분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쓰이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x1 하나만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이 여러 개면 그 선들을 좁혀주는 뭐가 또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를 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은 뭐냐 이제 뒤에 해석하는 법 알려줄 텐데 그 전에 조금 이론적으로 아셔야 될 게 결국은 지금까지 추구장창 길게 컨셉을 얘기했는데 답이 뭐냐 그럼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베타 값을 결국 이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제가 이따가 응용식으로 얘기해 줄게요. 응용식으로. 응용은 또 달라. 우리가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걸 좀 수학식으로 해석하는 건 기울기인데, 자, 이거 근데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베타가 중요해요. 베타가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울기를. 베타는 이 추정치를 보는 건데, 자,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항상 의미 있는 값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 why? 왜냐? 제가 엄청나게 저는 이제 데이터를 돌린 사람인데 선형만 나오지가 않아. 이 실제 사회 현상이라는 게 막 비선형이 넌 리니어예요. 이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거에 다 합친 게 인생이다. 자, 보시면 음주하고 사망량, 사망하고 보시면 술 아예 안 마신 사람이 사망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적정 음주한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더 안 걸려요. 오히려 실제 현상이 그래요. 그러다가 술을 많이 마시면 사망률이 올라가죠. 자, 이런 현상인데 이 직선으로 하면 의미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차가 너무 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의미 없는 것처럼 나와버려요. 자, 결국은 이 추정치를 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수학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xj, 그러니까 j는 그냥 1, 2, 3, 4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j만큼 있을 때 xj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우리가 반응 변수 y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아요. 팀장들한테 뺨 났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그분들이 뭐 이런 거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은 y 햇은 결국은 x에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값이니까 추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볼게요. 아까 earning 우리가 이 earning은 약간 뭐였어요? 연봉이잖아요. 제가 연봉. 그러니까 연봉이 무슨 연봉? 취업 후에 그러니까 졸업 후에 연봉이죠. 이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저 무슨 카드예요? 스코어 카드가 효과적이냐 미국에서 보는 이때 베타 원 코스트는 등록금이에요. 아까 지금 설명드렸죠. 아까 그레디에이트 레이쇼는 졸업 비율. 그러니까 졸업을 까다롭게 하는 학교가 좋으냐 그런 거죠. 이거는 부채 비율.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비율, 학자금 대출 비율. 예를 들면 막 스탠퍼드인데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가 좋으냐? 시티, 도시 소재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이게 파워풀하겠죠. 우리나라는. 근데 서울에 있는 거랑 지방에 있는 거랑 그게 내 연봉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냐? 거기에 엡실론을 지금 더한 건데, 자, 요 값이 이제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건데, 요거를 제가 실제로 이 회계식과 기울계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으로 하던 뭘로 하던 상관없는데 결과는 대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것을 우리가 회계 관련된 테이블이라고 그래. 자, 스태틱스로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R로 한 건데 뭐 파이썬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제일 먼저 애너버 테이블 나와요. 그리고 레지듀얼 아까 잔차가 나와요. 리그레이션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절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코스트는 x1이고 그레지에이트 레이션은 x2고 x3, x4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나오고 또 우리가 이게 주목해봐야 될 게 결과값의 코이스피안스 이게 베타 값인 거예요. 베타 값.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통계하는 프로그래밍마다 베타로 나올 수도 있고 코이스피안트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지금 해석하는 곳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들 그 분석한 사람이 뭐 영업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뽑아서 줬어. 여러분들한테 뭘 해결해 달라고 줬으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이게 베타구나, 이게 기울기구나.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무 복잡하게 하면 머리 깨지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다? P밸류다. 요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1번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95% 인터벌 컨피던스를 볼 때 로어, 어퍼를 보는데 이건 모르셔도 된다. 요거는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해석까지 내가 친절하게 내가 PPT를 만들어 놨어요. 자, 스탠다드 에러도 중요한데 이거는 구독 피트니스 볼 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중요한 핵심만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를 수학식으로 만들면 결국은 아까 보셨던 요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어닝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하나의
리니어한 회귀식으로 절편부터 베타 1부터 베타 4까지 들어가고 엡실론이 들어간 요 지금 식으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코스트 값에 요 코이스피언스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절편이고 맞죠? 절편은 하나의 상수라고 보시면 되죠. 인터셉이에요, 그거는. 그 시작되는 잘린 점. 자, 그다음에 요게 x1이었죠. 코스트. 요렇게 대입이 되고 x2 그레디에이트 스쿨이 이렇게 그레디에이트 레이쇼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대출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CT가 이렇게 되고 맞죠? 요 값을 그대로 지금 넣은 거잖아요. 요 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알고리즘 예측 모델링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이거 값이 다 정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값에 대해서 코딩을 짠 거잖아요. 근데 응용이잖아요. 빅데이터 응용. 회사 가면 누가 그렇게 짜줘요? 안 짜준다고요. 그렇게. 찾아야지 데이터에서.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모든 개수가 뭐다? 양수잖아요. 여기 지금 음수가 없죠. 다 플러스잖아요. 맞죠? 다 플러스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안 붙었잖아요. 맞죠? 안 붙었으니까 다 뭐다? 전부 다 파지티브다. 파지티브니까 뭐예요? 얘네가 증가하면 1004.97만큼 이거 절편이고 미안해요. 0.4349만큼 증가하면 코스트가 1 늘어날 때 y가 0.4349만큼 증가한다 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파지티브예요. 증가분의 관계예요. 증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가 증가하면 어닝도 증가한다. 어닝이 뭐죠? 연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X1은 중요한 대학 등록금은 중요한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등록금이 비싼 학교는 그만큼의 뭐라고 그러죠? 득을 본다. 자, 그만큼의 똑똑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가능하겠죠. 미국에서는 졸업생이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디립다 이게 안 되는 학교보다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에서 이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결국은 모든 예측 변수가 동일할 때, 자, 이게 동일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이게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심플 리그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멀티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멀티플이죠. 아까 지금 보셨던 지금 앞으로 돌리면 멀티플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왜냐면 베타가 지금 베타 4까지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때 요 코이스피언시 값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색깔 다른 걸 바꿔줄게요. 어떻게 해석을 가능한 거냐면 x1은 자 요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x2, 3, 4가 다 같다는 가정하에서 x1이 한 단계 증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예를 들면 1달러 늘면 내 이 연봉이 향후에 0.43달러 늘더라. 그러니까 내가 대학 등록금을 10,000원 더 내면 $1 더 내면 내 나중에 이 연봉에서의 상승률이 0.43달러만큼 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는 거는 뭐예요? 졸업률도 똑같고 내가 부채율도 똑같고 내가 거주한 도시와 무관하게 내가 대학에 쏟아붓는 코스트가 1달러 증가하면 y가 이만큼 증가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이 해석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걸 볼게요. 여기서 굉장히 파워풀한 건 CT야, CT. 보세요. CT는 지금 액수가 달라. CT는 보면 액수가 달라. 자, 이건 뭐냐? 자, CT가 제가 아까 0이 시골이고 1이 도시잖아요. 시골에 있는 학교보다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하면 내 연봉이 2,526달러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같다고 해도. 내가 대학 등록금이 같고 내가 저기 뭐예요. 이 졸업률도 같고 내 학자금 대출이 같다고 다 가정했을 때에도 내가 도시에 있는 학교를 나온 게 2,526달러 연봉이 상승하더라. 요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요 지금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제가 딱 5슬라이드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80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범주형 변수는 2개 이상 범주에서 우리가 정의가 되고 절편항은
자, 요런 것들. 제 시간이 제가 더 하기보다는 요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구도 피트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게요. 구도 피트니스는 우리가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도라고 하거든요. 적합도. 적합도를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추정치 적합도를 보는 추정치가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이스티메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코이스피언트에 대한 디터민 그러니까 결정 계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저스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 오차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에러니까 오차잖아요. 스탠다드 에러. 근데 요게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도출이 되었을 때 이 모형의 해석에 있어서는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공유 닫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